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소송이다 해가지고 오늘이 세 번째 강의죠. 그러니까 다음 주 회의를 한번 하겠는데 이 소송 강의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과목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소송 경매는 우리가 낙찰 받았던 실전 사례를 갖고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협정을 하러 가서 수정하지 않고도 그냥 협정을 하고 그냥 끝낸 사례인데 오늘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낙찰을 받고 협정을 하려고 했는데 협정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송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소송을 집어넣는데 재판정까지는 갔지 않고 송달을 받자 협정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협정을 하고 끝낸 사례입니다. 다음 주에 실전 사례는 무슨 얘기냐면 손장을 넣어줬다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우리끼리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 강의는 법원에서 조정으로 같이 협상했던 사례예요. 그 다음번에는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 사례고 오늘 이게 제가 동영상으로 많이 하게끔 되는데 집에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말소리가 울린다 마이크 좀 바꾸세요 하고 해갖고 마이크를 7번 바꿔봤거든요. 마이크를 7번 바꿨는데도 울리는 소리 그대로서 왜 울리나 봤더니 마이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 콘크리트 웅벽이 돼갖고 혹시 이게 우리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이 좀 적을 때는 그게 울리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흡음판을 시켜서 달아놨거든요. 달아놨는데 조금 무리라고 그래도 아까 여러분이 없을 때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흡음판을 더 사가지고 이제 달고 나면은 울리는 게 없으면 집에서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2012 타경 6680 강제연금입니다. 제가 이게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경매의 사건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지가 세 필지인데 답이 한 필지, 전이 한 필지, 그 다음에 대지가 한 필지에 어떤 분이 대지 한 필지에 건물을 짓고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농협에서 그 신용대출로 돈 얼마를 빌렸었던 것 같아요. 큰데 내가 제가 보기에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좀 신용대출을 썼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농협에서 여기에 그 빚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상속자들 있잖아요. 상속자들이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가 있어 네 명에다가 대위로 상속을 시켰어요. 상속을 시켜놓고 그 네 명에다가 당신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해서 청구를 했더니 그러니까 870만 원인가를 신청했으니까 네 명이니까 한 사람 한 200 한 몇십만 원 꼴이죠. 200 몇십만 원 꼴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돈을 냈어요. 근데 세 명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한 명 지분을 빼놓은 3분의 3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고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긴 한데 건물에 등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초에 토지 4분의 3 지분 매각으로 강제 경매로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이게 보면 지금부터 언제죠? 2014년도죠. 14년도면 지금이 내일 모레면 이제 14년도 되죠. 14년도 되니까 거의 한 10여 년 전에
특수경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도 우리 공투로 모임을 갖기도 하고 특수경매에 이제 우리 지금은 회장도 뽑지 않고 그 뭐 이런 부회장 안 뽑고 옛날에는 뭐지 기수별로 뭐지 좀 회장도 뽑고 총도 뽑고 다 뽑지 않습니까? 제가 그 뽑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토지개발 강의를 하잖아요. 한 6, 7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셔갖고 저거 이제 맥주 한잔 합시다 맥주 한잔을 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저는 원래 술 잘 사고 사람들하고 사귀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다가 회장을 시켜주면 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술을 살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거 못해도. 그래서 그 회장 좀 이번에 좀 해주길래 그렇게 술을 잘 사는 회장님하면 어때요? 그렇죠. 제가 얘기해갖고 회장님이 됐는데 있다가 우리 수강생 한 명이 나한테 오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였지? 회장님이 소개시켜준 땅을 샀는데 이게 잘못 샀는지 받아냈는데 봤더니 문제가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그게 기획부동산이야. 기획부동산이 수강생도 입학을 해갖고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술 사고 나중에 자기끼리 따로만 나가고 기획부동산 따로 들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것도 안 되겠네 싶어갖고 회장 정말 안 뽑아갖고 기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왔는데 기수 없죠.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죠. 아니 그렇게 그냥 바꿔버려. 근데 조금 좀 다른 곳에 있는 그 학원하고는 조금 달라요. 진짜 그걸 없애버렸어. 근데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특수경매를 할 때는 넘어올 때는 대부분이 저한테 처음 썼던 경매를 초보자들은 안 오고 경매를 많이 했던 사람이 넘어오는데 그 중에 남자분이 한 분이 경매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분도 이제 특수경매를 입문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갖고 이제 등록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걸 골라가지고 자 지분으로 4분의 3 지분이죠. 법정 상권 있는 건물 있죠.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 받아야 되죠. 지분이 있지, 농지증 받아야 되겠지. 그다음에 법정 상권 있지.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 볼게요. 여기가 보면 3의 3인데 약 295평이죠. 295평이면 여기에 가격이 아무리 싸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고 마을 근처에 도로변에 입구 지목이 되지 않으면 기본이 30만 원, 20만 원 가는 땅인데 294평 약 300평에 20만 원 치면 6천만 원이 되죠. 그런데도 강정 가격도 4,40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제가 자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 제가 그 저한테다 수강했던 분이 그 공주에서 고민중개사 하신 분이 많이 밀어줄 겁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가격도 얼마고 어떻게 팔아준다고 하고 했던 때 잘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나갖고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더니 그분이 입장에 들어가기 마음이 없는 거야. 이분이죠? 법정상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안에 돈 들어가. 왜냐? 강의 시간보다 조금 한 시간 빨리 왔어.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분들보다 아니야 그런 거 들어가지 말고 이거 들어가 이거. 하고 제가 이걸 추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더니 법정상권 있지. 기분이지. 농지증 떼야 되지. 그러니까 들어가고 싫은데 난 들어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회장님이 온 거야. 빨리 왔어.
그러다 내가 이렇게 하고 집 들어가가지고 할 때가 뭐 이거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딱 봤더니 나는 들어가라고 추천하고 그 사람은 들어가기 싫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얼굴 한번 보고 한번 보더니 최대한 이렇게 얘기했어. 교수님 그 돈 내요? 돈 된다고 생각해 나. 그랬더니 그러면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입찰 들어갔는데 돈은 내가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시킨 대로 낙찰을 받는데 낙찰을 받고 나면 그 대신에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돈은 내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예전에 이제 경매로 낙찰을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다세대를 많이 받아가고 다세대를 한 100여 채를. 그랬더니 저는 이 IMF 때 다세대를 낙찰을 받았는데 전부 다 전가격으로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떨어지고 기분 나쁘니까 무조건 이 전가격으로 입찰을 들어가시고 가격을 전가격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그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 조건 하에 시작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입찰에 들어갔더니 전가격이 2,800이었죠. 아니 2,200이었죠. 2,200. 근데 1,800까지 떨어졌죠. 전 가격에 들어가니까 전 가격에 150만 원 더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현장 답사도 갔다 왔습니다. 단독응찰로 낙찰을 받고 제가 이제 농취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필지가 필지잖아요. 그리고 전이 한 필지, 갑이 한 필지, 대지 한 필지. 그러니까 대지는 필요 없지만 전하고 합하고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떼야 되니까 제가 낙찰을 받고 여기 옥산 면사무소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4일 있다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다시 와서 법을 다 갖다 줘야지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4일 있다가는 제가 강의가 있는 날이니까 3일 안에 한 번쯤 이거를 빨리 어떻게 좀 농취증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그 옥산면 그 산업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지금 나갑시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4일 후에 오라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뭐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갔다 오요. 답사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서류를 작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제로서 결제를 하면은 내주기 이게 4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하루만 빨리 해달라면 안 되냐 했더니 저보고 그냥 지금 나가자고. 그러면 지금 나갑시다. 나오세요. 그들이 나보고 면사무소에서 이 차 타고 자기 차에 타라고. 타고 이제 현장에 농취증을 해줄 수 있는 현황이 돼 있는 걸 가서 확인하는데 나머지 같이 가자고 그래. 거기 앉아있다고 그랬어. 자, 봤더니 여기 건물은 매각주의죠. 여기 보면 아까 대위 신청을 했죠. 대위 신청하고 여기 김순례, 김정덕, 김중환, 김중철 이렇게 있습니다. 4분의 1씩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김누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참석받기 전에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법정비상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비상을 한다면 법정비상권이 있으면 이제 찾지 말아요. 돈이 되면 사고 돈이 안 되면 안 한다는데 이 법정비상권이 있는데 이거는 법정비상권이 있어도 건물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죠? 있죠. 이 집이 있죠. 이 집이 법정비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정비상권이 있는데 내가 철거하고 나가라고 건축주가 있으면 철거하고 나가라고 집에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법정비상권이 있으면 응대할 수 있는 게 뭐죠?
나는 법정상권 있다 지료 좀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본인이 살고 있지도 않는 집을 내가 출입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나 법정상권 있으니까 지료 내고 그냥 그 건물 그대로 주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법정상권이 있어도 법정상권을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이 사람이 법정상권을 주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지한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해봐야 자기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 거를 우리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법정지상권을 갖고 걱정하면 되는데 제일 우리가 이런 것이 어려운 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죠. 네. 인도명령 안 되잖아요. 명도 조성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협정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없는 사람, 여기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갈 데가 없으면 이 집에서 살겠어요. 그럼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 내가 100만 원 준다고 나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월세랑 또 어쩌려면 최소도 500만 원 받아야지. 어쩌다 보니까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 낙찰받았다고 나가라고 그런 정도 돈 달라고 하자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은 안 부었죠. 뭐는 괜찮아. 아니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경매를 할 때 그런 거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법정상권 없죠. 거주자가 없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주장했던 거예요. 기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제가 신청하고 갔거든요. 갔더니 지금 나갑시다. 나와서 집이 이게 있고 그 앞에 있는 답에는 이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안에 뭐가 있냐면 TV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냥 와서 이렇게 TV 뭐 이렇게 보더니 아니 아무 관계 없네요. 알았습니다. 가시다. 제가 농지정 해드릴 테니까 3일 있다 오세요. 저 없어도 문제들이 달라고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그때 여기를 차를 세우고 같이 보러 왔는데 그때 이 집에 앞에 화물차한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답사했을 때도 거주자가 없었는데 눈치증 때문에 담당자가 다시 왔을 때도 화물차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깜짝 놀란 거, 거주자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거주자가 있다는 뜻인가? 그래서 그 장담을 끝내고 여기를 와서 제가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한 영감님께서 문 안 잠겼으니까 밀고 들어와 그러더라고. 들어갔더니 어떤 영감님이 계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더 놀란 거지. 아무 뒤에 왔어? 그러다가 여기 제가 경매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 계셨더니 나? 나 원래 여기서부터 오랫동안 옛날부터 살고 있었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먼저 번에 와봤더니 아무도 없었는데 문제부터 여기서부터 살고 계셨다니. 아니야. 나 원래 여기서부터 살고 있었어. 아 뭘 살고 있어요? 먼저 없었던데 빈집이었는데 했더니 먼저 열흘 전에 그때 내가 보건소에 갔더니 폐렴에 걸렸다고 해갖고 입원하라고 해서 한 병원에서 한 보름을 입원했다가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현장 답사했을 때는 그분이 병원에 가 있었대. 그게 다 없는 줄 알았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낙찰 받았으니까요. 나갈 준비하세요. 이제 저들이 날 못 나가 여기 그 주인한테다가 30만 원 주고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다 해서
걔한테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야? 나 못 나가? 소리 지르길래 내가. 그건 옛날 사람이고요. 그 주인이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건물 낙찰 받았지 안 받았지? 내가 그런 걸 건물을 안 받았다고 얘기해? 다 받았다고 얘기해. 저는 모르니까. 다 나가 받았으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건물 취하고 30만 원 주고 걔까지 다 했는데 그래요? 건물 주인이 누군데요? 오산에 사는 사람이야? 오산? 그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몰라 잊어먹었어. 하여튼 나가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거 생각보다 저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저 내보내려면은 몇백만 원이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잔금 내기 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3일 있다가 농지증을 받아가서 농지증을 법원에서 해주죠. 법으로 해주니까 있다가 이제 낙찰 허가 났죠. 낙찰 허가가 나고 나서 이의 신청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우리 낙찰 받으신 회장님 보고 돈 입금시키죠. 그랬더니 입금시켰다고 입금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입금시켰으니까 이제 제가 해결해야죠. 그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이중 하나부터 뭐냐면 현재 이 지분으로 낙찰할 때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또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지분을 낙찰받을 때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할 마음이 없을 때는 그 나머지 지분을 우리가 사서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4분의 3의 지분을 낙찰을 받은 거죠. 4분의 1만 남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할 건지 살 건지 봤을 때 지금 제3자가 사이기 때문에 4분의 1 지분권자가 우리 안 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여기 자 여기 아까 보면 형제들이 있었죠.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했냐면 오산에 사는 사람하고 계약했다랬죠. 이 사람이 오산 사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65년생, 74년생, 64년생, 67년생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64년생이면 이 사람이 제일 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으로서 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거주자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내가 땅만 낙찰을 받았는지 건물 낙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내가 협상하는데 제일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어디 갔어요? 이 오산 지배를 찾아갔습니다. 지배를 찾아가서 갔더니 한 저녁 5시쯤인데 연립주택인데 문을 두드렸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가 뒤에 차에다가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를 있고 제가 테이프 큰 거 갖고 다닌다 그랬죠.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 집 현관에다 하다가 A4 용지를 써놓은 걸 붙여놓고 이제 올라오는 중입니다. 5시 도착했다가 한 6시 반쯤 되다 보니까 전화가 오더라. 아주 취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옥상면 낙찰 받았다고요?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뭔 전화를 해달라 말라 지랄이요? 제가 왜 찾아갔죠? 제가 그
오산에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법정상권 있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그거 갖고 나한테 대적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대적을 하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판단하려고 만나려고 갔는데 못 만났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될 것이지 뭐 하려고 나보고 전화를 해달라 말라 지랄이야. 이거는 법정상권도 모르고 땅만 낙찰받은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경매 물건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 판단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제 알 건 다 알았으니까 아유 많이 취하셨네요. 나중에 깨내시고 나면은 다시 통 한번 하도록 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야 될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양천구에 가야죠. 이게 부강도 이거라면 이게 3분의 1은 사람 이거를 제가 아직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맞아 사야지 사는 사람한테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하루 돌려서 보통 무강빌라 이걸로 집을 찾았더니 저녁 이때가 갔더니 거기 고산에 갔다 올라갔더니 한 저녁 한 8시가 조금 넘었어요. 밤이죠. 8시 넘었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상대편 집에 가서 두드려가서 얘기하자면 들어오라 그래 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생각했다가 제가 이쁜 여자를 섭외를 했어요. 이쁜 여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다른 데는 내가 섭외할 사람이 없고 우리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저 김희재 이사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저기 김희주 이사님을 섭외해서 같이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서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만 알아보고 팔겠다고 하면은 전화번호만 적었고 그리고 저는 차를 앞에다 두고 기다리고 있고 잠깐만 올라가서 그것만 알아듣고 왔다. 부탁을 했더니 이제 간 겁니다. 가서 배를 눌렀더니 웬 이쁜 여자가 앞에 있거든요. 사장님 집에 없던 밤에 8시 반에 이쁜 여자가 배를 누르는데 예쁜 여자가 있어. 웬일이에요? 물어봤더니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그 같은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쁜 여자하고 들어오라 그래 나가란대. 어떻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쁜 여자가 얘기하니까 그 남자로서는 뭐 언제든지 적대감이 있을 게 없잖아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침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해갖고 거실에 잠깐 기다리고 그 두 부부는 거기서 같이 그래서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여자분 뭐 김단한테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우리가 땅을 4분의 3을 낙찰 받는 사람인데 4분의 1 지분을 지금 김단장님이 갖고 계신데 하시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 대신에 그의 주인마님 있죠. 주인마님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집일이죠. 시집일에 돈을 벌었어 내놨어. 원금을 내놨잖아요. 돈 갚으라고 연락 오니까 갚았잖아요. 그런데 갚았는데 지금 와서 그 갚아서 그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하려고 그러고 시집이다 보니까 여자는 생각을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그 지분이 필요 없어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늦었으니까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시면은 나중에 통화해서 연락하기로 하십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남자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 오늘 늦었으니까 나중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여자가 잠깐만요 하고 다시 물을 때 왜요? 그랬더니 신발 신는데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일하러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때는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그리로 전화했다가 안 받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하고 전화번호 하나를 더 적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혈액선 의지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람이 팔겠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알아.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우리 사무실에서 교수님 장애자 협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 좀 한번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장애자 협회에서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자 협회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더니까 제가 전화했죠. 누구누구 했더니 저 장애자 협회 회장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동규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동규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동규가 누군가 했더니 옥산면에 이번에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이동규입니다. 근데 우리 장애자 협회에서 그분을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집을 낙찰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분 지금 내보내게끔 할 때에 이사병이라고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거 부탁하려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 부탁 안 해도 제가 가서 만나봤을 때 생각지 못해도 이거는 몇백만 원은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왔었죠. 그래서 저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러고서 이제 잊어먹고 이 사람이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제가 그 다음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양천구에 사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저께 찾아뵀던 그 옥산면에 낙찰 받은 사람인데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사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가격이 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을 서로 간에 저도 가격을 한번 조사해 볼 테니까 실은 김 사장님께서도 가격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찾아뵐 테니까 그때 서로 가격을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후에 그 근처에 가서 전화를 드리도록 해서 그 앞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십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끊어. 저는 이미 이 동네의 땅 가격을 알고 있죠. 20만 원에서 30만 원 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낙찰 받으면은 20만 원 입금이라고 무조건 팔아주겠다는 것까지 저는 공인중개사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00평을 내가 100평을 마저 사서 400평을 만든다 그러면은 약 8천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미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알아볼 필요가 없이 금요일날 전화를 했죠. 그 근처에 가서 제가 어디 그 앞에 어디 커피숍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가격을 협상을 하시면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니 부부가 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핵심은 팔겠다고 했고 나는 사겠다고 했어요. 가격의 결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가격이.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할 때 그 사람하고 얼마에 팔겠다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얼마에 사겠다는 것이 먼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맞아요? 먼저 말하겠다고 혹시 누가 먼저 말하든지는 관계가 없죠. 저로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가격을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일 내가 궁금한 거는 저 사람이 가격을 조사해고 왔는지 가격을 조사 안 하고 왔는지에 대해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제일 먼저 가격을 얘기하기 전에 저 사람이 이 동네 가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먼저 내가 알아내야 돼.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거를 떠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격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것이 지금 보면은 약 294평인데 이 3명 지분이죠. 그러면 얼뜻 보면은 100평에 한 사람당 100평에서 2평씩이 모이라는 거예요. 98평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머지를 산다고 그러면 98평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지분이 약 98평인데 100평으로 치겠습니다. 100평으로 치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100평을 쳐서 10만 원씩 하면 1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저로서는 700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격을 알아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씀이세요? 10만 원이 20만 원도 넘어가고 30만 원도 가는데 싸게 쳐도 20만 원 치는데 100평은 2천만 원인데 지금 1천만 원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걸 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던진 거예요. 10만 원 정도 치는데 70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남자가 아니 10만 원이면은 100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을 주신 게 맞지 무슨 700만 원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자 답답하게 700에서 1000만 원이야. 그렇죠? 말 한마디 끝났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 내가 가격을 조사를 안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못했지. 시골에 그래 있다고 어디 가서 얼마나 어떻게 물어봐요. 친구 있는 거 누구한테 가서. 그러니까 딱 그 얘기하는 순간 너 가격 안 알아볼 것 같구나. 그렇다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 준다는 얘기는 700에서 1000만 원.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1000만 원 드리는 게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하고 10만 원을 계약을 하시면 경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봤더니 거기에 영감님이 한 분 살고 계시대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시청분이 거기에 있는 영감님을 내보내 주시는 조건으로 내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영감님을 내가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경매로 낙찰 받은 가격 7만 원이니까 7만 원에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7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영감님을 내가 내보내는 거고 10만 원을 받으시겠다 그러면 사장님이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 남편을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라. 둘이 살짝 그렇게 얘기하더니 나한테 그래도 10만 원 아니면 못 팔겠습니다. 저는 이미 팔겠다는 의지가 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이걸 7만 원씩 주고 너무 비싸게 샀다고 후회하고 있는데 그럽시다 그러면은 제가 할 거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소자에 넘어가겠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700만 원이 막 들어오고 260만 원 내서 한 2, 3년 만에 700만 원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날라가죠. 자,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 그 700만 원 잡아야 돼, 날려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격 자체는 내가 20만 원, 30만 원 가는 거 10만 원을 줄여서 얘기했지만은 정상적인 계약을 한다면 네가 내보내라. 내가 내보낸다면 경매 가격이고 네가 내보낸다면 정식 가격이다. 누가 들어봐도 합리적이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내가 그렇다면 없는 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님이 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시집이죠. 근데 시집 형제들이 몇십만 원 갖고 경매가 나왔죠. 뭐 한 사람에 한 230만 원밖에 안 되죠. 이 남편의 형제들이 200 몇십만 원도 안 내겠다고 해서 경매를 가져간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200 몇십만 원도 안 내고 경매로 가게끔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집 식구들하고 상대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부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시집의 형제들하고 뭐하고 얽히는 거 자체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집에 있는 이 부부는 빨리 팔아치고 아예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 남자분이 가만히 있다가 저는 고향이고 아버지 재산이었는데 그게 뭐 팔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집사람이 팔자고 하니까 팔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팔겠고 했으니까 이제 계약 방법이 남은 거죠. 제가 얘기했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일시불로 하십니다.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일시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죠. 저희 법무사 한 분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전화하면 그 법무사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 오라고 얘기할 때 시간이 되시는 때에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무사한테 올 수 있다고 한 날짜를 정해서 가르쳐 주신다면은 제가 그 날짜에 맞춰서 가서 제가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시는 것은 법무사가 전화를 해서 서류가 되고 서류를 만들고 법무사한테 오실 수 있는 시간을
결정을 해서 주시면 그날 제가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습니다. 해갖고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우리 장로는 것을 우리가 사기로 했으니까 소리를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언제 가지고 그 서류를 떼서 언제 가지고 올 수 있냐를 약속하고 약속이 되면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갖고 서류가 다 언제까지 될 수 있고 며칠 날 몇 시에 오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럼 내가 하고 그날 가는 걸로 약속한 겁니다. 근데 현금을 7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 넣고 이제 가서 제가 본부장 사무실에 먼저 가서 앉았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 실탁자가 있죠. 일단 또 이쪽 맨 끝에는 이제 법무사가 앉고 저는 이쪽에 앉고 이 탁자죠. 앉고 조금 있으니까 한 4, 5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서 맞은편에 앉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법무사가 앉고 나는 이 왼쪽에 그 사람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갖고 오셨습니다. 그건 법무사님 드리세요. 내가 서류 보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서류 보면 뭐 알아요? 그럼 법무사님 드리세요. 그랬더니 법무사한테 서류 다 줬어요. 그러다가 법무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돈 드려도 돼요? 법무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돈 드려도 되냐? 서류가 잘못되고 돈 주고 나면서 잘못됐다면 법무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법무사한테 물어보고요. 돈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서류 다 보더니 예 서류 완벽합니다. 돈 드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700만 원이 들은 거를 컴퓨터로 가져갔죠. 법무사가 드려도 된다 그랬죠. 근데 영수당 줘야지 안 줘야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건물을 빼고 딱 샀죠. 근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걔도 땅만 샀는지 건물까지 같이 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얘기했죠. 이제 돈을 꺼내놓고 계약서 다 썼습니다. 다 써놓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땅만 정배로 낙찰을 받았고 건물은 아버지 이름으로 냈는데 등기가 없어갖고 낙찰을 못 받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지금 아버님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상속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땅을 다 사가지고 거기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건축물 관리장에 있던 그 상속자들께서 왜 우리 아버지 건물 허물이었느냐 다가 우리 아버지 건물 돈 내놔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약서에다가 밑에다가 특약사항으로 해서 건물도 매각에 포함한다는 걸 적어주십시오 하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바로 돈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돈 주기 전에 앞에다 꺼내놓고 그 얘기하고 특약사항 적어놓으면 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시 당황하더니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랬더니 제가 특약사항을 써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권한이 저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4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제가 포함하는 걸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분의 3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건물을 포함시킨다는 건 여기 적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더 맞는 얘기죠. 좋다. 4분의 1에 대한 것은 그 매각에 포함한다고 특약사항에 적어주십시오. 했더니 특약사항에 적어주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만 원을 드리고 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건물은 4분의 1만 사고 4분의 3은 안 샀죠. 안 산 거예요? 못 산 거죠? 못 샀는데
그러면 내가 건물 함부로 또 돼야 돼. 네? 자, 그러면, 자, 보니까 우리 집이 어디시죠? 동네가. 네? 어디야? 부전동이요? 분당. 분당이에요?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다음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야 돼? 나와. 나와야죠. 왜 나와? 교통사고 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작은 확률을 갖고 걱정을 하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하나 이거 뭐그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을 보게끔 되면 반대로 자 보십시오. 거기에 형제들은 건물이 낙찰을 받았는지 땅만 낙찰을 받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연구해갖고 땅만 낙찰받으면 건물을 비용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들어올 능력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아니 왜냐면은 200몇십만 원도 안 내고 포기한 사람들이 몇백만 원 내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는. 그게 이제 사실은 보면 무시해도 되긴 되지만은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그거 하나는 집어넣자 이랬던 것이지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땅을 4분의 4를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중에서인데 저희 연락을 했죠. 다 샀으니까 털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그래서 먼저 번 20만 원 얘기했으니까 20만 원에 입금가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20만 원 바로 팔아요. 알았습니다. 그럼 그 가격에 팔아주십시오 했더니 일주일 있다가 국민유교한테 그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저 그 땅 못 팔아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그 땅을 가봤거든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가 왜 왔냐 그래서 이 주인이 팔아달라고 해서 땅하고 집 보러 왔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나 죽어도 못 나가니까 그따구 소리 하지 말으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교수님, 그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못 팔아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그분을 내보내셔야지 팔 수 있지 그분 그대로 두고는 못 팝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고 나면은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때서야 내가 맞다. 내가 이 집을 마저 사더라고. 이쪽만 신경 쓸 때. 맞아.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한테 해결해줬지. 해가지고 제가 현금을 15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짜리 하나, 20만 원, 30만 원, 또 50만 원 해갖고 50만 원짜리 두 개,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봉투 네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협상을 하라. 그 있더라고요. 나가주세요. 못 나가. 50만 원 드릴게요. 뭐? 50만 원? 그래서 제가 5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50만 원 갖고 한 5분 다퉜습니다. 알았어. 20만 원을 했고 70만 원. 70만 원 갖고는 한 10분 다툰 겁니다. 안 돼. 알았어. 100만 원 갖고 15분 다투는 겁니다. 못 나가. 아니 150만 원이면 아니 100만 원이면 어떻게 무조건 같이 잘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우겨도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마지막 얘기했죠. 30분 넘어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 이제 마지막 150만 원이고 150만 원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나 이제 일어나서 나가고 그냥 저기 뭐야 법원다 얘기해서 법원에서 나와서 강제로 당신 내보내게 하고 법원에도 150만만 좀 내고 금방 내보냈어. 150만 이제 한 개야. 그 사람이 중매로 낙찰범 집행관이 와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건물을 낙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안 되는 겁니다. 영도 소송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도와 지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나갈까 했을 때는 우리는 집행관을 시켜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판결을 받고 뭐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돈도 1,200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건물까지 다 낙찰받은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간을 지고 법원에서는 이제 150만 이상 달라면 법원에다 내가 절대 더 이상은 못 줘. 150만 원 끝이야. 하고 마지막 협상인데 사실 내가 150만 원으로 협상을 한다고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해서 150만 원만 갖다. 나가면 150만 원 주겠다고 이제 해서 가격은 150만 원이 결정됐어요. 제가 150만 원 결정됐으니까 나가는 날 연락하면은 내가 와서 나가는 거 보고 150 주겠어. 그랬더니 나가는 날 150을 주면 내가 어디 가서 치거든. 그러니까 150을 주면은 그 150을 가지고 자기가 집을 얻어야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150을 줬는데 나가 봤더니 150 갖고 못 얻겠어. 그러면 또 저희가 안 줘야 돼. 안 되기 때문에 선불을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선불 안 주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 나는 나가지 준다는 얘기는 협상이 안 되는 거야. 협상이 안 돼갖고 그건 양보를 할 수가 없고 자기도 그건 양보를 못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그냥 끝나고 왔어. 집에 와서 생각해 봤더니 방법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마침 장애인협회 있죠. 장애인협회 회장의 생각이 나. 당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자회담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육자회담이 뭔지 기억나세요? 육자회담이 뭐예요? 육자회담이 뭐예요? 네? 미국, 일본 이렇게 합면 한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그는 중국하고 러시아. 하지만 그게 중국하고 러시아, 저기 뭐 일본하고 미국이 뭐를 하는 거죠? 보증을 쓰는 거예요. 왜? 서로 약속을 또 어기니까 어기는 사람하고 약속할 때 보증을 세우는데 그 당시에 그게 북한하고 뭘 약속을 하겠는데 단독 약속하면 하도 어기다 보니까 육자회담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증을 세우는 거야. 러시아하고 중국을 보증을 세우고 한국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을 보증을 세우는 거거든. 내가 그 생각이 나. 아, 제가 선불로 달래니까 선불로 주긴 줘야 되겠는데 안 나갈 때에 보증을 세워주면 되지 않나 싶어갖고 그 당시에 장애인협회에서 봐준다고 하고 나한테 전화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 전화를 찾아갖고 장애인협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또 회장님한테 내가 이제 그런 얘기 아무 얘기 안 한 거고 장애인협회 회장님한테 전화하고 아 회장님 제가 오늘 회장님 찾아뵐 일이 있어서 찾아뵈려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 오십시오. 좀 번지수 어디입니까? 어디로 오십시오. 그리고 어디서 인터넷이라도 어디 쪽으로 몇 킬로만 오면 됩니다. 장애인협회 있어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장애인협회가 큰 데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건물인데 그 옆에는 시각장애인협회야. 장애인협회인데 봤더니
장애인협회 회장이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그 장애인협회 옆에 건물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협회 건물 옆으로 갔더니 시각장애인. 그래서 갔더니 그 여기 그 회장님 좀 찾아왔을 때 정부님들 한테 봤더니 그래서 그 회장한테 가서 제가 복산면에 딱락 잘 받은 사람인데 회장님 이제 뵈었습니다.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유, 회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기를 그 이사 비용 좀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15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예? 150만 원이나요? 예. 근데 지금 이동주 씨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찾아봤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요. 정준이야? 안 돼? 야, 여기 교수님이 150만 원 줬대. 너 어딨어? 지금 빨리 들어와. 교수님 바쁘고 가신대. 니가 내용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나보고 30분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동기 있는 이 집으로 출발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 옆에 있는 사람다 나 지금 거기 나가게끔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 면에 있는 요양보호사 있죠. 요양보호사가 저기 스타렉스를 가지고 한 10분 만에 도착하는데 요양보호사 2명이 한 명은 운전을 하고 한 명은 구출을 하려고. 둘이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차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갑시다 했는데 나가서 봤더니 요양보호사 2명이 스타렉스 차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보고 저는 저 차 타고 갈 테니까요. 저 집 따라오세요. 따라서 가서 여기 이제 앞에 저는 이만큼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요한 스타렉스는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가서 봤더니 여기 이만큼에는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이 화물차 있는 자리 여기에 화물차가 이제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스타렉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 운전수가 있고 여기 문 있지 않습니까? 문 있으면 여기에 뒤 좌석에 있고 이게 좌석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마주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여기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금방 나와가지고 그 회장은 이쪽에 앉고 저는 이쪽에 앉고 요양보호사 한 명은 여기 앉고 근데 운전하는 사람 여기 있고 이제 여기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여기 앉았죠. 그래서 넷이서 마주 앉은 겁니다. 마주 앉아갖고 제가 150만 원을 준비했던 거를 10,000원으로 준비했죠. 150만 원짜리 준비했던 150만 원을 갖고 내가 제일 먼저 보면은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네. 사회복지사한테 내가 150만 원 줬어요.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150만 원 쉬더라고 사회복지사가. 그러면서 그 분이 그 시각장애인 협회에다가 150만 원 받았습니다. 가서 얘기하는 거야. 딱 얘기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이동기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 돈 150만 원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동기 씨 드리기 전에 여기다가 사인 좀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이서 해갖고 이거를 가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놓고 돈을 줄 때 여기다가 사인해달라 그랬더니 그 요양보호사가 시각장애인 협회에다가 읽어주더라. 이렇게 읽고 여기서 해달라 했더니 그러니까 거기 사인하겠다니까 사회복지사가 여기다 이렇게 자기 글씨를 쓴 거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내가 사회복지사한테도 복지사님들 같이 입회했으니까 좀 찍어줄 때 같이 쓴 거야. 그래서 요 사인, 진문서는 사인은 회장이 했고 글씨는 전부 다 사회복지사가 썼고 사회복지사도 사인을 같이 하고
해놓고 이제 얼마에? 100만 원 줬습니다. 날짜는 언제는데 7월 30일 날인데 얼마였는지 8월 30일까지 가기로 했죠. 나갔죠. 9월 30일 날. 오케이, 9월 30일 날. 근데 또 안 나갔나? 또 안 나갔죠. 추석 때까지 나가. 또 7월 달. 또 나가 안 나가? 또 안 나가. 추석 지나서 11월 달. 또 나가 안 나가. 이게 저로서는 이 사람이 150만 원 넘고선 절대 안 나가리라는 걸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다가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김문수 회장한테 11월 달쯤 돼서 수상했죠. 회장님, 먼저 우리가 7월 30일 날 돈을 주면서 8월 30일 날까지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못 나가겠다고 해서 9월 달까지 기다려달라서 9월 달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또 못 나가서 10월 달까지 기다려달라서 또 10월 달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안 돼갖고 또 11월 달까지 기다려서 또 11월 달까지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그때 그 회장님이 공주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냥 오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8월 달에, 7월 달에 계약하고 8월 말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갔다. 9월 달까지 했는데도 안 나갔다.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한 4, 5개월 시간 줬다. 안 나가고 왔다 했더니 또 안 나가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김문수 회장하고 전화하고 3일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 나 나가는데 열쇠 우편함에다 놓고 가. 아니 그놈이 집에 모험쳐갈 게 있다고 그러다는 거예요.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바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딱 아무 것도 없어.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했지. 영감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니 영감님 내보냈어요? 어떻게 내보냈어요? 뭐 어떻게 내보냈어요? 500 주고 내보냈지. 와 그래도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500 주고 나고 내보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절대로 안 나갈 것 같으니 야 그래도 어떻게 몇 개월 만에 그냥 500을 주고 내보냈네. 알았습니다. 하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내보내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계약하시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시가보다 싸게 사서 싸게 돈 금방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뭐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다가 아니 주선님 그 시골에 있는 땅을 사서 누구한테 팔으려고 그런 땅을 추천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감정가에 2번 떨어지면 49%까지 떨어지죠. 그거를 55% 정도 주고 사서 시가의 70%에만 내놓으면 아무리 시골 땅이라도 금방 팝니다. 싸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하는 방법을 가지고 강의하는 건데 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방법은 싸게 시가보다 싸게 판다. 그러니까 우리는 60%에 사서 80%에 판다. 그 20%만 나에가 마진을 갖는다. 그래서 제가 질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60%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80%에 팔고 나오지만은 조금 질러서 쓰면은 80%에 못 팔고 나오거든요. 못 팔고 가격을 올리면 진짜 그 시골당 아픈 거. 그러니까 낙찰 못 받아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뭐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는 마음으로 가야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지. 길러서 낙찰을 받는 것은 낙찰은 받을 수 있지만은 수익은 올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한 1년 있을 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은 것이 10% 15% 싸게 낙찰 받았는데 한 2, 3년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현시가보다 조금 싸게 팔았을 때는 팔리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조금 지려도 됐었는데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는 쪽, 즉 올라가지 않는 쪽이라는 얘기는 수도권을 떠난 지역, 지금 지방의 인구가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그 집을 사갖고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있겠지만은 그때는 시가의 70% 정도. 그러니까 평당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가는 게 가격이라는 게 맞는데 20만 원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평당 10만 원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원 주고 사서 20만 원 주고 파는 건데 실질 거래 가격은 30만 원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팔고 나와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 10분간 쉬었다 또 하도록